것들은 사전에 계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임대료가 얼마나 받으면 이 정도까지 내가 비용 처리하겠다는 걸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들 감안해서 비용 처리 어디까지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사전 설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발로뜨린 부동산의 최영씨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자금 활용 및 비용 처리에 대한 영상인데요. 네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법인으로 자금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법인 설립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내가 법인으로 이익을 내더라도 이제 이 돈을 맘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뭐 이 법인이 커서 뭐 이익이 뭐 한 20억씩, 30억씩 나가지고 뭐 이 돈을 못 쓴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연에 1억 내외의 임대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월에 한 뭐 그래 해봐야 크지는 않아요. 보통 한 300, 400 이 정도 비용 처리 하시면은 향후에 임대사업 늘려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얼마든지 비용으로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집에 활용하던 차를 업무용으로 바꿔서 실제 법인으로 뭐 렌트를 산다든가 아니면 법인 명의로 산다든가 하게 되면은 차량 유지비나 또 차 비용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법인카드, 뭐 배당, 뭐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법인에서 자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비용 처리하는 부분 중에 네네네. 인건비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네네. 인건비는 어떻게 인정받게 되고 4대 보험은 네네. 어떻게 되는지 실사례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통 임대법인 같은 경우는 1인 법인인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1인 아니면 가족법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을 대표이사로 삼거나 임원으로 삼아서 인건비를 우리가 실제 근로계약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른 말 할 거 없고, 실제 제가 제 임대법인에서 저는 임대법인을 키워가는 중이라 급여를 많이 책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부 정도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 처리를 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득이 많다, 개인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고 있는 직장이다 한다면 내가 대표이사인데 여기서 인건비를 또 추가로 받게 되면 법인의 법인세는 줄일 수가 있고 법인 비용 처리는 할 수가 있지만 내 급여에다가 소득이 합산이 되다 보니까 소득세가 높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럴 때는 가족 주주로 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뭐 와이프분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급여를 주고 실제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임대사업이라는 게 사실 불로소득 같지만 임대관리 의외로 할 것도 많이 있고요. 또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임장활동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실제 정확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증명만 된다면은 인건비로 처리가 할 수 있는데, 실제 저도 제 다른 사업소득도 있지만 인건비로 지금 받고 있는, 법인에서 설립해서 인건비로 받고 있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 임대법인에서 제가 급여로 받고 있는 급여 명세서입니다. 현재 기본급을 50만원을 책정을 했고 10대 10만원을 책정해서 60만원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인데, 국민연금은 4.5%, 그러니까 개인이 납부하는 건 4.5%고요. 내가 내는 만큼 법인에 4.5% 내야 돼요. 그래서 총 9%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까지 합해가지고 3.69%, 또 그만큼 법인에서 내야 돼 3.69%에서 7.38% 정도의 비용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60만원을 받지만 41,300원이 제 비용에서 처리가 되고 법인의 41,300원에서 82,600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총 비용 합계가 15.24%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율이 살짝 안 맞아 보일 거예요. 22,180원이 국민연금이 4.5%면은 안 맞지 않냐. 이건 왜 그러냐면 전년도 급여를 연말정산에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 차감하고 연말정산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차감된 금액 정도를 계산되면 이 정도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빠져있죠. 법인 대표자 가족 간 고용관계는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비용 처리하셔도 될 거예요. 이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잡으셔도 좀 법인에서 향후에 이제 그 법인을 좀 키워가서 다른 임대사업으로 추가를 한다거나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에서 한 20-30%는 그래도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주주 배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것은 어떤가요? 네, 일단 배당이라는 소득은 이제 이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비용 처리, 아까 인건비라든가 뭐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뭐 기타 비용들, 차량 비용들 다 빼고 1년이 지나면 순이익이 남게 돼요. 그럼 그 순이익의 이익잉여금을 어느 정도는 배당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배당 처리를 하면 장점이 사실 사람들은 이제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 소득도 세금을 15.4%의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게 15.4%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자 소득세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자 소득세하고 똑같이 15.4%의 단일과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연봉 1억, 2억씩 받는데 여기에 만약에 소득이 얹어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한 40% 이상 세율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 종류별로 과세 방법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종합과세가 되는 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내 소득과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이 계산이 되고요. 근로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공적연금, 혜택연금 달리 있는데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고 혜택연금은 1,200만 원 초과하는 부분 종합과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아예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가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중에 배당소득은 눈여겨보셔야 돼요. 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2천만 원까지는 정당하게 15.4% 세금만 떼고 가져온다 그러면은 되게 절세 포인트인 겁니다. 물론 급여가 낮으신 분들, 회사 급여가 뭐 한 15%, 20% 구간이신 분들은 별로 절세라고 생각할 것도 없지만 근데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법인을 운영할 정도면은 이제 내가 기본 다른 소득이 높은 분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소득도 잘 활용을 하면 절세로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법인으로 활용하게 되면 차량 유지비도 꽤 큰 비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인 임대 사업을 하면 임대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많아봐야 한 300, 뭐 400 요 정도 수준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법인으로 했을 때 차량 비용이 한 달에 한 7, 80만 원 나간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차를 사도 할부금으로 나가는 거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때 이제 개인 명의로 만약에 차를 사거나 차를 렌트하거나 하면 이건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법인 명의로 계약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소유나 임대될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직원 차량은 업무 촬영비 인정이 불가하지만 어느 정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 비용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기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소유 임대될 것.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렌트카 계약이 돼 있다거나 리스 계약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매입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비용 인정, 전액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류대, 수리비,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행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거의 전액 비용을 인정이 받지만 이것 좀 복잡해요. 이걸 업무용으로 썼는지 개인용으로 썼는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작성을 해야 되는 일지가 있거든요. 이걸 작성을 하면 이게 업무용으로 썼다라는 걸 증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연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 운행 일지가 없어도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 및 렌탈, 이건 이제 소유로 했을 때는 그런데 리스 및 렌탈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변형이 명확하고 계약서 증이 잘 갖춰진 경우에는 비용 인정이 좀 쉽습니다. 물론 한도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리스 렌탈은 거의 다 비용 인정을 받기가 쉽다 보니까 이런 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뭐 보험이나 세금 등 감안해보면은 장기 렌트가 가장 합리적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세금도 안 내고요. 재산세도 안 내고 또 하나는
보험도 내가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도 그 렌탈에서 다 가입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리스 렌탈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장기 렌트, 신차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비용 처리가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네. 활용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법인카드는 웬만하면 비용이 다 인정이 돼요. 특히 증빙 이제 카드를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인카드를 활용하죠. 근데 너무 개인적인 용도를 갖다가 법인카드로 쓰시면 좀 애매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이 법인에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 카드로 써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하는 임대사업 법인들의 소득이 뭐 보통 한 1억 내외다 보니까 거의 뭐 세무조사 나온다고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인정받는다는 범위에 여러분들이 원칙은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그 원칙상에 가능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 하다 보면은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게 먼저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했을 때 뭐 인테리어 같은 비용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이건 100%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 이건 대신 통신비는 내 개인 핸드폰 쓴 거를 비용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법인 명의로 핸드폰 가입도 가능하거든요. 법인 명의 핸드폰을 가입하거나 법인 명의 인터넷, 전화, 팩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신비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품 구입하는 거. 그러니까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가능하면 법인 그 소재지 인근에서 뭐 슈퍼마켓에서 어떤 뭘 산다든가 할 때 이제 그 카드를 이용해서 하면은 웬만하면 비용 인정이 되는데, 막 세밀하게 조사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소득이 많지는 않을 거라서 여지간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건 생각해서 좀 어느 정도 비용의 한도를 좀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뭐 한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법인카드, 렌트비, 인건비 해가지고 그래도 200만 원 넘지 않게 해야겠죠.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170, 160 왔다 갔다 하게, 임대료가 200만 원. 그러니까 한 80에서 90%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고기 정도 되게끔 만든 계산을 좀 해가지고 법인카드를 쓰는데, 통상 차량비 한 5, 60, 그 다음에 그리고 인건비 한 5, 60? 그럼 한 5, 60 남잖아요. 그럼 5, 60 정도, 3분의 1 정도 법인카드를 쓰시면은 거의 인정이 다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도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처와 식사라든가 뭐 경조사비도 다 접대비. 우리 접대비 하면 막 뭐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이런 걸 접대비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너무 큰 비용만 아니라면은 간단한 식사비라든가 그 다음에 경조사비 등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인카드를 쓰실 때,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개인적인 것 같다. 예를 들면 학원비, 또 병원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어지간한 거 인정이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법인 자금을 내 개인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대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임대료가 얼마나 받으면 이 정도까지 내가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걸 자금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 내용들 감안해서 비용 처리 어디까지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사전 설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인 설립할 때부터 또 임대 물건을 투자하기 전부터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법인을 잘 활용하신다면 정말 절세로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